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잘 알 거라고 보고 일단 잘 알 거라고 보고 자, 오행이 우리가 오행에서 자, 목에서 화로, 자,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그 다음에 금에서 수로. 자, 요거를 우리는 상생이라고 하죠. 자, 상생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엄마가 아이를 놓고 이제 당연히 뭔가 생산의 기운이 있는 거라서 엄마가 아이를 놓는 것과 같이 상생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목에서 목이 화를 생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우리가 내가 예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예제를 좀 들고 한다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술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경술생인데 그 다음에 개미고 그 다음에 을사에 병자 요런 사주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요런 사주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주가 상당히 좋아요. 왜 좋으냐? 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사주가 극하는 게 없어. 그리고 여기 토생금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화생토 되면서 토는 뭉뚱그려지고 어쨌든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요만 다만 뭔가 멈추어서 이렇게 극하는 어떤 게 될 뿐이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생생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에 머뭅니까? 여기 머물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의 관계가 가서 여기에 머무는 거는 자식 때가 받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가 만약에 병화가 되고 여기 거꾸로 됐다고 합시다.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다 벌어서 어디로 간다? 조상께로 갑니다. 할아버지 산소를 뭔가 열심히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 제사를 뭐를 어떻게 하고, 우리 집안의 뭐를 봉양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조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좋은 구조는 뭘까요? 물론 자식대로 가는 구조도 좋은 구조죠. 또 좋은 구조는 무슨 구조야? 내가 다 먹는 구조가지고. 내가 다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로 와주면 모든 것이, 만약에 여기서 또 개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또 나를 주잖아. 그럼 이게 다 나한테 오잖아. 그죠? 이런 구조도 나한테 오기 때문에 우선 내가 살고 가야 돼, 빨리 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오는 구조도 내가 다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쌤들이 상생상극에서 봐야 될 거는 머무는 지점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까지 쌤들 아직 안 봐도 돼. 매우 어려워.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 아직은. 나도 그게 이런 원리는 알고 있지만 어느 날 그게 눈에 띄잖아. 왜 할아버지 때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묻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이 구조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짜 보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원래 뭐 이제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눈에 딱 들어오면 모르는데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생의 구조를 가진 것은 긍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알죠? 나무가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나무를 키우는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사주가 만약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주는 어떨까요? 자, 고생을 많이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쌤들이
조금 단편적으로 보는 방법은 오행의 모두 있잖아요.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이러면 50점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냥 누가 우리 앱을 열었는데 우리 모카토 홈수를 볼 수 있잖아. 그죠? 모카토 홈수 볼 수 있잖아. 모카토 홈수를 봤는데 뭡니까? 오행이 다 있어. 특히 뭐 두 개, 한 개, 두 개, 뭐 한 개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잖아. 아, 그러면 이 사주는 고만고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형충합배가 있든지 말든지. 왜냐면 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행이 다 있다는 것은 중화를 이루고 같거든. 중화를 이루었다는 건 뭐야? 우리 집에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야. 겨울이 오면 난방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이 오면 뭡니까? 에어컨도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오행이 다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사주를 뜩 열었는데 오행이 다 있잖아. 그러면 괜찮아. 그래. 그런 사주들이 어쨌든. 자, 크게 변화가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편고되어 있는 게, 자, 편고되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연결생 같이 없는 게 많잖아. 연결생 뭐가 파가 없지? 파만 없나? 네. 내가 누구 사주더라? 아, 맞다. 우리 오신 분 사주 중에 전라도에서 오신 분 사주 중에서 금하고 톱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토 5개, 금 3개. 이러는 거예요. 그 사주가. 자, 그러니까 이 사주들이 이게 편고되어 있기 때문에, 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 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크게 될 때는 크게 되는데 어쨌든 좀 고달프다. 고달프다. 이렇게 되고, 요게 고달프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없는 사람 있죠. 오행 중에 하나만 없죠. 화만 없다고 했잖아. 자, 화만. 오행 중에 화 하나만 없는 경우에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 딱 오행에 화운이 올 때 좋다. 왜? 그러면 이게 통계되잖아. 왜냐면 돌아가거든.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에 없는 것이 원래 그게 이제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 개념에서 통관용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딱 오행이 하나, 그러니까 오행 중에 하나가 딱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여차를 다 필요가 없고, 여차 다 필요 없고 딱 그 화라는 그 오행이 올 때 싹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관용신이랑 모든 게 싹 돌아간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올까를 보는 것이 그 사주가 좋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경쌤은 지금 사오미는 괜찮죠? 이 날 화잖아. 사주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죠? 오늘은 얼굴이 좀 덜 붉었네. 오늘 훨씬 똘망한데.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난 점심을 먹고 와서. 사람들하고 좀 만나고 왔구만. 네. 그래 똘망하구만. 자, 그래서 이제 생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건너가 극이 됩니다. 자, 극이 되는데, 극은 생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목에 심어져야 하고, 토는 물을 가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은 불을 꺼야 하고, 그 다음에 화는 금을 재련시켜야 하고, 금은 목을 쪼개어서 사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극이라는 의미가 어쨌든 이게 매우 조금 뭐랄까, 자, 극이라는 의미는 극한다. 그러니까 물론 스트레스를 주는 개념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산과 관련되면서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발전이 없죠. 그래서 내가 요새 사실은 지금 어쨌든 음식이라든지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 2kg 정도 줄었거든요. 제가 줄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도파민이라고 나오죠. 자,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한 중독 순간에 팍 나온대.
자, 그런데 이거를 담당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행복과 고통이 같이 있대. 그 도파민을 느끼는 어떤 신경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 행복이란 도파민도 있고 고통이란 도파민 동시에 같이 존재한대. 그래서 봐라, 사람이 너무 돈이 많고 행복해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있잖아. 더 이상 어떤 그렇잖아. 자, 그런데 때때로 돈이 좀 모자라다가 돈이 없다가, 그자? 없다가 돈이 또 생기면 엄청 또 행복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마찬가지지. 몸도 막 아파 샀다가 고통을 막 주다가 어느 날 몸이 편하면 아이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이 도파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고통은 늘 필요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배가 굶어져야 배가 부른다는 고통이 있어야 아이고 살 빠졌네 요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늘 있잖아, 이거를 느끼는 중추가 요거가 같이 동시에 존재한대.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으면은 다른 세계로 가려는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그 이상한 생각을 해버린대. 그래서 그 재벌 자제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안에 더 이상 뭔가 추구할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이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대. 그래서 전 선생님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리가 엄청 아파봤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걸으면 너무 행복하다 이래 될까 이거. 이거 풀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도 적당하게 고통스러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고통스럽지만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오늘 선생님도 엄청 뭐합니까? 멀미하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나이 들어서 영화를 그리겠다고 이 차를 타고 멀미를 해가면서 지금 이 공부를 내가 하냐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도 뭔가 얻어가면 나 집에 가면서 아이고 딴 데 가서 있었던 거를 일어났다, 아이고 뿌듯하다 이러면서 자꾸 그쪽의 행복감을 계속 개발해야 돼. 집에 갈 땐 행복하게 갑니다. 술 한잔 먹고 편안하게 있다, 이게 행복감을 개발하면 안 돼. 자꾸 그걸 개발하면 안 되고 그쪽을, 그래서 뭔가를 내가 변화를 시키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자꾸 보면 안 되지. 그것도 많이 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솔쌤이 지금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한다는, 그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노란 거 믹스 커피. 그 아주 전통이 묻어있는 맥심 노란 거 그거 진짜 한 잔 먹으면 힘이 불끈 나잖아요 진짜. 그리고 그 노가다 아저씨들도 아침에 그거 꼭 무슨 보양 마시듯이 한 잔씩 막 마시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그게 내가 보니까 쌤들이 진짜 그게 많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나는 그거 딱 한 잔 마시면 진짜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한대. 대체적으로 어제 두 분도 그렇더라고. 자, 그런데 이거를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걸 그냥 끊는 거래. 어느 뭐 줄인다 이런 개념은 없어. 그냥 어느 날 끊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조금씩 줄이자 이건 없어. 기분 나쁘고 그냥 다 못 부른대. 맞잖아.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구조를 바꿔야 돼. 내 구조를. 커피 그거 먹으면 단지 지금은 좋지만 가슴도 두근거리고 몸에 혈액도 쌓이고 이거 안 좋은데, 그러면 그 마실 때 기분만 좋은 거지 그 뒤에는 좋냐? 이런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 뒤에를 계속 부각시켜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 기분 즐겁고 그 순간에 먹는데 먹고 나면 속 거북해. 그 다음에 몸도 이게 또 별로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참으면 돼. 이거는 이쪽이 훨씬 좋은 거야. 계속 이게 진짜 구조를 내 구조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는 막 무작위로 막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술을 한참 동안 지금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늘 그 기분을 알거든. 한 잔 마시면 신경도 팍 아이고 자자. 이 개념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자, 그리고 난 또 싱어비즈에 있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옛날에 노래 돌아다니고 이랬잖아. 옛날에 40대 초반에 노래 엄청 잘하거든 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식상의 기운이 글로 안 가고 이 언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 기운으로 와버린 거야. 근데 그래서 내 구조를 바꾸고, 그러니까 좋은데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속 쓰리고 괴롭겠지.
그리고 술은 그 순간뿐이지 나중에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안 좋아.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의 느낌을 계속 되살리는 거야. 내 머릿속에, 뇌 속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하겠지. 그리고 강의하기도 힘드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쪽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내가 그 얘기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작년에 15kg 뺐거든요. 먹으면 그때는 즐겁지만 이렇게 했지. 이런 거 있다. 후회하겠지. 그럼 내는 노래를 못 하겠지. 우리 딸은 싱어인데 진짜 싱어거든. 우리 딸은 진짜 싱어인데 지금 싱어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나는 목소리를 좋아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래서 커피나 자기가 중독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욕하는 거를 계속 봐야 돼. 욕하는 거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중독돼 있는 건 안 좋은 거거든. 물론 이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건 좋은 중독이잖아. 그래서 나도 그걸 느꼈어. 인간은 어디에 하나 몰입되지 않고 못 살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고 나니까 빵이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빵이 너무 맛있는 거야.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빵을 먹으면 일단 그 달콤한 맛과 그 팥하고 막 이런 게 일단 맛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감동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또 중독이구나. 이거 또 하나의 또 중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사람은 뭔가 하나의 중독은 분명히 돼야 살아. 진짜 살거든. 근데 자 좋은 중독이 우리가 운동도 중독이라고 하잖아. 운동 중독하고 그다음 공부 이것도 자꾸 하면 무슨 쾌감을 느껴. 나 뭔가 알았다 이러면서 나 옛날부터 뭐 잘하게 됐네.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왜 이래 인터넷도 요새 잘 되지. 옛날에 더럽게 안 되더만. 옛날에 뭐 다운받으려 하면 진짜 안 되더만. 요새 척척척 뭐 잘 되거든. 나 진짜 그걸 잘하게 됐네. 그래서 기쁜 거야. 그런 것도 하나의 중독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슨 버릇을 고치고자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걸 계속 봐야 돼. 그래가지고 요새 다이어트 할 때 그거 CCA 주스 얘기하더라 이거. 캐비지, 캐롯, 애플 요거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침에 레몬 한 잔. 레몬을 직접 갈아서. 그리고 찬물 먹으면 안 되고. 근데 확실히 내가 요즘에 레몬을 아침에 제주도 레몬이 진짜 좋거든요 요새. 외국 거 말고 제주도가 그리 레몬이 많이 좋아서 실제로는. 근데 제주도 레몬을 한 잔을 딱 그 하나를 딱 따면 이렇게 우리 그거 즙 내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을 요 정도 더 타가지고 그냥 둘러 마시잖아. 속 안 시려요. 속 안 시려. 그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그 조승우 한의사가 그거 많이 하잖아.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건 안 시리더라고. 되게 좋아. 그래서 위가 쓰리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걸 먹고 나면 힘이 나. 비타민 C잖아.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 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 살 빠진대. 기량쌤 이거 해.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아니야. 그거 하나도 밥해 먹는 거 되게 나은데 뭘 게을러서 못해. 집에 이거 3개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하면 돼.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왜냐면, 자,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운동. 뇌가 젊어진단다. 뇌가 젊어진대. 그러니까 숨이 컥컥 차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살기 위해서 뇌가 더 젊어진대. 뇌가 젊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관건을 먹으니까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자식한테 애 안 먹이고 하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새 도파민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왜 세상이 있잖아. 여기에 노출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안 먹거든 행세를 했는데 오늘 지금 전라도에서 빵을 떨리게 되는 거야. 교수님 수고하시는데 여기 드세요. 이러면서 막 들고 온 거야. 그래서 기쁜 마음에 막 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먹을 수 있나? 그냥 먹었는데 어쨌든 그 뭔가 안 하고는 못 살아가는데 그래도 강하게 선생님들이 한번 나도 지금 그렇게 빵이랑 안 먹어보려고 내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커피도 안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고맙게 한 잔은 먹어야 되겠다 하고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고래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개선하면 어쨌든 또 사주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극복하게 되면 인간이 분명히 사주라는 데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율성. 사주 구성에. 그래서 사주는 사실은 적용되는 범위가 스님들이 설명할 때 이런 터널이라고 합니다. 사주가 이런 터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라는 네 글자가 있고 대운이라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주는 이런 터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위를 갈 수도 있고 이 밑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폭은 뭐다 자율성을 줘놨다 이 말이에요. 사주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폭 중에서 뭐 안 되면 요 밑으로 기어서 가는 거고, 자 그래도 노력을 하게 되면 요 위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조심하면 크게 사고 날 거를 작게 사고는 안 나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고가 절대 안 날 수는 없어. 그냥 나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남이 와서 받아보는 거야. 그럼 똑같이 병을 입원하게 되는데 내가 돈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생길 일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산을 쓰는 것처럼 대비를 하게 되면 비가 맞더라도, 비가 오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비를 맞더라도 우산 때문에 대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우리가 사고는 언제 납니까, 선생님들? 사고는 차 사고 언제 날까? 부주의. 그러니까 보통 부주의가 언제 들어옵니까? 한눈 팔 때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뭔가 바쁘고 당황할 때, 이때 사고 나요. 진짜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사람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 마음도 좀 조마조마하고 뭔가 당황스럽고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짜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감지하면서 내가 천천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런 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요럴 때 진짜 사고가 많이 나요. 정말.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뒤에 따라와서 또 치는 경우도 있어. 저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내 뒤에 누군가 그 사이에 같이 본다. 뒤에서 단축해.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신호 위반하는 차가 택시를 받고 팽팽팽 돌면서 내 옆에 와서 팽팽팽 돌더만 내를 치겠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옆을 봤어, 뒤를 봤어. 차들이 다 정차가 돼 있잖아요. 못 가네.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안 되지. 추등이래. 그럼 내가 박히겠네. 그러고 저는 안 치고 차 앞대가리를 박았어요. 내가 맞히겠네 이런 생각했어. 네. 그러면 좀 덜 다치는데 무상에 있으면은 맞아. 알아차림 딱 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몸이 안 다치고. 맞아. 알아차림 하고 있으면 진짜. 그래서 제가 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 신호 위반해도 안 괴롭히고 그래 내가 이 덕을 쌓으면 다음에 내가 덕을 받겠지라고. 그래갖고 병원 안 뒀어. 병원에는 입원했죠. 내 몸은 소중하니까 입원하는데 그 사람을 안 괴롭히고 위로를 해줬지. 위로해 준다고.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 하여튼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당황을 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늘 우리가 좀 알아차리면 진짜 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계속 알아차리면 훨씬 더 뭔가 사주가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낼 거 남이 내게 되고 크게 날 거 경미하게 나게 되고, 그래서 사주를 안다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새는 막 남편과도 싸워사다가 내가 사주가 이런 갑다. 내가 사주가 그래서 그런갑다. 남편 복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선생님이 말하기에 니는 원래 헤어질 팔자인데 살고 있으니까 니가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게 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명상도 또 막 여러 가지 자기를 돌아보는 도구가 또 많지만 사주라는 이 도구는 정말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생각하냐면 우선은 우리가 태어난 날에 따라서 근거로 삼고 그걸 설계도로 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월에 따라서 대운이라는 행로가 나오면서 그걸 따라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라는 것을 대충 수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럴 때 올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약간 이제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남한테 어떻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대비해 나가면은 정말로 좋은, 이건 미신적인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매우 어쩌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사주가 이제 많이 보급되지 못한 게 뭘까요? 자, 만세력이 보기도 힘들고 그려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사주라는 학문이 사실은 보급이 많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만세력이 이제 다양하게 보급이 되면서 지금 이게 확 퍼진 거예요. 당연히 확 퍼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 뭐 한자 보고 자꾸 얘기해서 하니까 먹고 싶어 쌤막 쳐다보거든 고객들은. 자, 어쨌든 그래서 앱이 좋아지고 과학화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더 연구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확 많이 퍼진 형태가 이게 사주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쌤들이 공부할 가치도 있고 또 재미도 있잖아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네. 제가 요번에 파묘를 보고 왔는데 영화 거기서 그걸 제가 배우기 전에는 붉은 금은 젖은 나무로 잘라낸다 하더라고요. 붉은 금을 그러니까 달아오른 금은 검. 근데 검. 그게 금일까요? 달아오른 금. 그래서 그 우리 나무. 주인공 그 아저씨가 갑자기 뭐 그걸 극하는 것은 그 금을 극하는 젖은 나무. 젖은 나무. 그거는 금을 그거네 칼을 짜낼 수 있다 이러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금목이어가지고 금이 목을 잘라낸다라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럼 반대. 근데 봐봐. 자, 달아오른 금이라는 게 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큰 나무, 자, 큰 나무 만약에 이제 젖은 나무라는 게 이제 이 나무가 이걸 제어한다 이 말이잖아. 네. 반대 개념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 나무가 많거나 젖은 나무가 만약 강한 큰 나무라고 하자. 그럼 이 나무 이거 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날아가요.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만약에 금이 강하고 네. 목이 자 우리가 젖은 나무가 아니고 그 마른 나무잖아. 네. 그러면은 장작을 패지. 장작을 패는데 요거는 그 젖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이 있잖아. 큰 나무 같은 거 와봐야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돼. 반대로. 그래서 지금 금목목 하면은 금이 목을 자른다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틀린 말이야. 자 저번에 이게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상모라는 게 나왔었죠. 상모. 상생상극에 상모라는 게 아마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상모. 자 상모. 업신여기 모거든. 자 그래서 업신여기 능모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가 봐라. 수가 반드시 토에게 그걸 중간에 보게 되면 자, 대자연의 변화는 반드시 위와 같은 원리로 그래서 보세요. 목생화, 화생토 자 139쪽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상생관계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자연의 변화는 반드시 위와 같은 원리로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우주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반대 운동도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극해서 화는 반드시 수에게 극을 당하고 수는 반드시 토에게 극을 당하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서 반대, 능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말이야. 거기에 이 말이야. 그 파묘에서 나온 말을. 그래서 능모를 당하게 겨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수극화하던 수가 여름철에 오히려 화에게 극을 당하여 수극화로 또 능모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이야.
그래. 그래도 그 말을 알아듣는 거라고 그거는 이제 좀. 그래. 자, 그것도 좀 우리가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죠. 돈들은 뭐라 자, 그래서 외상생산 원리는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게 보세요. 잠깐만. 자. 청간합과 청간충을 했죠, 그죠? 지난번에 한 게 청간합이 여섯 번째 것과 여섯 번째 자리와 합을 하는 것이 정관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과 자, 사주에 합이 있다고 하면 유정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뭔가 덧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합이 좋다, 충이 좋다 이 개념을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합충이 어쨌든 다른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모 때와 자식 때, 선대와 아버지 때가 합의되어 있으면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은 생산물이에요. 자, 합은 생산물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은 생산물. 합은 생산물. 자, 합은 생산물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기토들은 간목이 와서, 그죠? 간목이 와서 각기합토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해는 기토들이 뭔가 합이 와서, 간목이 와서 각기합토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렇게 청간합으로 이루어지는 작용.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주가 잠깐만. 자, 어떤 사주가 자,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만약에 이거는 일주입니다. 일주고 여기가 을목이라고 합시다. 자, 요런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무게합화죠. 그죠? 이게 무토와 계수는 무게합이잖아. 자, 무게합화죠. 자, 그러면 이 기토 입장에 봤을 때 화는 뭐가 되냐면 화는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목이고 그 다음에 화고 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기토 입장에 봐서 나를 생해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나를 키워주는 사람은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오히려 어머니가 오래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운이거든. 사실은 쌤들 화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기운입니다. 기운. 그래서 기운이어서 이거를 막 나를 때리거나 그러지 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봄이 되면 따뜻한 기운이 세상에 따뜻한 기운이 머무는 것처럼 화의 어떤 기운으로 남아있는 기운, 엄마의 기운이 나한테 늘 있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작용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기운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경우가 이 사주 안에 실제로 만약에 목화토금수를 적었는데 화가 없다고 합시다. 자, 그죠? 그럼 화와 인연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연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요렇게 된 구조는 오히려 오래 갑니다. 엄마가 오래 살아요. 이건 제가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쌤 아직 이해를 못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쌤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을경합금 이거는 기운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기운이다. 자, 그래서 정관합이 되어서 금이 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사주에 8글자가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고 기운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합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어떤 합의 작용에 의해서 자, 을경합 6번째 정관과 합을 함으로 해서 각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인합목 이렇게 해서 합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이죠. 자, 충인 거.
아직까지 그 쌤들 안 외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청간충은 이렇게 되죠. 청간충은 봄하고 가을이 충이고, 그리고 늦가을과 그래서 각경충. 자, 충은 자 충이 있고, 자 충이 있고, 제가 극이 있다고 했죠. 자, 충에는 몇 가지? 4가지. 극에는 6가지. 그래서 개수는 모두 10가지.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처음 들은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좀 처음 말하시는 거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아리까리하게 들어본 것 같은데 아직은 정리는 안 되는 약간 그런 기분이어야 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충은, 자, 갑경충, 갑이랑 경금이 충하는 것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을신충. 자, 그 다음에 정계충. 자, 그 다음에 병임충. 이렇게 되죠. 요거 4가지가 안충입니다. 그래서 보면 목하고 금하고 화하고 수하고 절대 이거는 뭔가 화합할 수 없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해가지고 요 4개를 외워야 됩니다. 지금 그게 충이고, 그 다음에 극은 6가지인데 자, 극은 6가지인데 뭡니까? 극은 무슨 어디 됩니까? 자, 그 뒤에 나오죠. 자, 극은,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보면 요렇게 하면 내가 충 해놓은 거 있죠. 자, 그래서 각경충, 병임충, 을신충, 정계충 4가지는 충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간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간극이 나온다고 했죠. 자, 청간극이 나와서 6개의 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의 형태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간목이, 자, 극을 한번 해보면, 자,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가, 자, 경금을 극하는 것. 자,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가 개수를 극하는 것. 이런 6개죠. 그죠? 이렇게 하면 6개가 되죠. 이게 외우고 싶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걸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와. 자, 그렇게 해서 청간극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충은 합다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 합은 유정하다고 했는데 충은 뭔가 이동하게 하고, 자, 이동하게 하고, 충은 이동과 변화, 그리고 상처와 분리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에는 충은 구멍이 납니다. 아파져요. 그 자리가 아프게 됩니다. 오실 때 처음에는 충이라는 것은 때린다는 의미죠. 자, 충은 때린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데, 자, 처음 때리면 어디를 가죠. 자, 갔다가 또 때리면 약간 빨갛게, 한 번 때리면 탁 움직이는데 또 때리면 약간 빨갛게잖아요, 때린 자리가. 그리고 3번 때리면 약간 시퍼렇게 됐다가 4번 때리고 5번 때리면 병원 가야 돼. 이제 이거 사람 손으로 치우고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7, 8번 때리면 이제 저 세상을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충하고 극이 오게 되면
자, 이동과 변화가 생기면서 나중에 상처와 분리로 다가오게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간이죠. 천간은 그래서 조금 덜 복잡합니다.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천간은 정신적인 기운과 자, 그리고 기다, 기 차원. 자, 기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모든 것을 불러온다는 이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간충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현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충은 어쨌든 천간충은 그러하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육합을 이제 대체적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마쳤죠. 자, 그래서 육합은 지지육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지지육합이 생겨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지지육합도 자축합 토죠. 자, 자축. 근데 자는 보세요. 지지육합이 자축합 토죠. 근데 자가 뭡니까? 수죠. 이건 토죠. 자, 토극수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축 합토야. 자, 근데 이거는 자는 수고 토는 축은 토야. 그죠? 자, 근데 토극수를 해.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극합이야. 극하면서 이루어지는 합이야. 극합. 자축합은 극합이야. 자축합은 극합이 이 책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해죠. 인해. 자, 그래서 자축합은 근데 이게 가장 추운 데서 이루어지는 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축합은 추운 곳에서 어떻게 비밀리에 꼭 끌어안는다. 자, 그래서 자축합 있는 자 비밀사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생합이 극합입니다. 극하면서 생기는 합입니다. 자, 그래서 추운 곳에서 비밀리에 꼭 끌어안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책에 한번 보세요. 책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책에 너무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지지합은 그리고 육합은 뭐냐면 부부의 합입니다. 자, 나를 보면 어디 가면 네 남편이 누구요는 이마에 써 있죠. 사실은 나를 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누구의 부인이다. 그 세트로 가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거는. 그죠? 워낙 이제 우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누구 부인인지도 몰라 지금. 누구 부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디 아는 데로 가면 내가 가면 누구 안 왔나 이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 친정에 가면 내가 가면 누구 안 왔나 무슨 서방 안 왔나 이래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둘이 가는 세트란 말이야. 그래서 육합을 부부의 합이라고 해요. 자, 거기다가 부부가 합을 하게 되면 자식이란 창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래서 자축합토. 자, 그런데 가장 추운 데서 끌어안고 있는 합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어쨌든 좀 비밀사가 많다. 그 책에 우리가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육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151쪽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지지는 152쪽에 이러한 지지는 각기 만나서 서로 짝을 이루는 6개의 새로운 화오행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를 육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축합 수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의 조건, 토가 강해지는 조건은 화가 있어야 사실은 토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자하고 추는 그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이거는 자축합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지금 합수도 적어놓고 토도 적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해한목 범인자와 해수가 만나게 되면 인해한목이 나온다. 이렇게 목 기운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봄과 가을. 정말로 이게 봄이고, 여린 봄, 그리고 늙은 가을이 만나게 되면 인해합화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인해합화. 그 다음에 봄의 용과, 그리고 가을이, 이 유금이, 자, 숙살기지기의 유금이 딱 만나게 되면, 두 개가 만나면 금이라는 약간 우리가 금은 숙살의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숙살의 기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곳에, 그러니까 인하고, 우리가 인하고 해하고 사하고 신을 우리가 인신사의 역마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생기의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했잖아. 자, 그렇게 했을 때 봄의 시작이고, 이거는 이제 겨울의 시작이고, 인하고 해는 이거 자체는 약간은 좀 새로운 생동감의 육합이라고 보고, 이 사하고 신 같은 경우에는 무르익은 육합으로 본단 말이야. 무르익은 육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신합수, 물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고, 그리고 자축이 토로서 추운 곳에 극합을 나타낸다면 오미합화로 해서 더운 곳에 육합을 의미하는 것이 오미합화다. 그래서 자축합이 비밀사를 나타낸다면 오미합화는 뭐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안다는 걸 모르고 네만 모를 뿐이지 딴 사람 다 알고 있다. 지금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요게 오미합화의 어떤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육합은 음양의 뜻을 채워서 현실 속에서 완벽한 짝을 이루는 부부의 합이라고 한다. 주로 현실적인 환경이나 애정적 특성이나 형태를 잘 나타내기도 하고, 일반적 의미에서 사주의 세력으로 운영되어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 그것도 뭐, 부부가 서로 잘 통해야 지원군이 되지. 나가면 더 싸운다 했고. 해석되기도 한다. 즉, 배우자를 얻으면 음양의 짝을 채운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정을 찾게 되어서 무엇이든 생명력을 길게 유지한다. 자, 그래서 남자가 부인이 없다면 개그지죠, 사실은. 근데 남자들 중에서도 밥도 잘 해먹고 그런 사람들 있기는 하더만. 요즘은 다 그래야 하는데. 다 그렇게 하지. 싱글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예. 젊은 아이들은. 젊은 애들은 요즘 남자애들이 더 불쌍하지 사실은.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 여자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죠? 여자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도 요즘 더 불쌍해. 요즘 생각해. 맞아요. 아들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여자애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던데. 아니, 그거 당연한 건 같이 돈을 벌어야 당연한 거지. 돈을 안 버는데도. 그러니까 안 버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니지. 근데 안 저는 벌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자, 지차는 세상에 대라 조심하자. 근데 이게 자축 합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저 있거든요 밑에 지지에. 그럼 저 비밀이 저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지.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을 수 제가 있어. 요번에 배워 제 걸 보니까 저는 엄청 비밀도 많고 엉큼하고 역시 엉큼하고 아니잖아. 그렇던데. 우리가 보기엔 제 선생님 그게 안 보이는데 혼자 반성해 보세요. 고해선사인데 혼자 반성해 보세요. 내가 뭔가 욕심이 많았던가 이렇게. 자, 그래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배우자를 얻으면, 그래서 남자는 배우자 필요도 없는, 책임감이 강해지고 또 혼자만의 생각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을 고려하기 싫은 일도 좀 더 견디고 버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적이게 되고, 그죠? 자, 사주학에서 음양의 짝을 채운 모든 것은 좋고 편안하고 생명이 들지만 더디고 느리고 오래 걸린다는 특성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다 맞으니까 뭐 굳이 뭘 필요하노? 그죠? 자, 그래서
자, 집에 부인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밖으로 부지런히 움직인다. 집에 영양이 잘 들맞으니까 밖에서 옷 찾아보고 싶어서 부지런히 남자들은 움직이잖아. 속여가면서 머리도 막 굴려가면서 그자. 자,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자, 아유,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연령은 늦어지는데 가입 연령도 사실은 한 40까지 40 중반까지 우리가 몸이 개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애들이 지금 아까 도파민 얘기 모든 안 좋은 것에 일찍 노출이 되잖아.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몸은 더 몸 안에 어떤 기능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출산율 저조될 수 없는 게 결혼 안 하고 결혼이 30대까지 안 하고 요새는 29에 결혼했다가 빨리 결혼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딱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20대 후반에 옛날에 결혼하고 30대 중반까지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로 우리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5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다 식상이 역한 여자들은 5년을 놓쳐버리면 알을 그만 못 낳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또 하나는 너무 또 부부가 같이 오래 살잖아. 30에 결혼해도 90까지 사는 60년 미친 거 아닌가? 이 무슨 사회가 개편이 돼야 돼. 이게 정말이야. 안 부끄럽고 해쳐보여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 50쯤 딱 됐을 때, 55세 됐을 때 아들 대학 나가고 나면 애 모두 막내 대학 갔다 막내 20살 된다 이러면 다 어떻게 할 것이요. 여기 한번 나와야 된다고 보네. 생각으로. 그지? 어렵죠. 서로가 가진 거나 없는 거나 그게 재산 때문에 더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있잖아. 각자 직업이 근데 재산도 그렇지. 근데 너무 90까지 부부가 사실은 사이 좋은 부부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 될까? 사이 좋은 부부가.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 들수록 여자친구 돈 그죠? 먹으러 다니고 그러죠. 남자는 배우자, 마누라, 부인. 아니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니 엄청 좋더라고. 여기도 즐겁고 어제 전라도에서도 분이 오셨거든요. 이제 줌 수업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1박 2일 하고 갔거든. 재밌어. 여기 돌아다니니까 세상이 다 들고 짜고 재밌는 얘기 천재입니다. 그래 봐야 우리 뭐 절에 가고 이러지 뭐. 그래도 즐거워요.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자축합을 한번 보세요. 자축합토는 성질이 강한 수토로서 자 이게 수토야 수토. 자축합은 수토거든요. 자하고 축은 얘가 수고 얘가 토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토극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극합에서 오는 육합입니다. 육합.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축합은 음의 성질이 강한 수토의 합으로서 차고 어둡고 깜깜한 것이니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밤에 일을 하거나 비세속적이거나 잘 드러내지 않는 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는 일, 주로 보조하는 형태의 현실 환경을 갖는다. 자축합은 음기가 가득하여 현실적으로 만물이 생장하고 생육하는 데 장애가 많다. 기운적으로는 수나 음동설안에 딱딱하게 굳은 얼음과 같으니 오히려 토나 금의 성분에 가깝다. 그러므로 자축합의 조화를 볼 때 주변에 양기의 여부, 그래서 내가 토는 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자축합이 완벽하게 토가 되려면 화의 어떤 여부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이다. 오와 같은 글자 옆에 있으면 자와 축토의 합은 굳은 성질을 수기로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잘 써먹기 어려운 글자로 판단하여도 좋다. 그래서 자축합은 사회적으로 보세요. 여기 핵심이죠. 자축합은 사회적으로 비밀이 많은 것, 자 그리고 감추어진 것,
그 다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첩보, 정보, 보안과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하는 연구나 학문 등과도 인연이 많으며 자 오지 자 그래서 자축합이 있는 자축합토가 있는 자보고는 중앙에 가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지, 물가 주변, 한직, 수산업, 그리고 조선업, 정수, 음료, 냉동, 생명 등 씨앗이잖아. 자, 자가 모든 것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등을 다루는 환경과 연관이 있으며 오래된 것, 낡은 것, 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가령 아파트 같으면 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도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 재건축 아파트 정도로 표현이 적당하겠다. 그리고 그것의 효용 여부는 화의 득세 여부에 따라서 관련이 높다. 그래서 화에 그러니까 오오 막 이렇게 돼 있는 사주 있잖아요. 그죠? 오오 돼 있는 이런 사주가 그래도 뭘 축도 하나 보면 이게 지금 차갑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는 조우적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축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거 두 개는 일으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불이 많은 곳에 축도는 효용 가치가 있다. 겨울에 깡깡 얼어 있는 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를 제어하기에는 가장 좋은 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어려우면 다 잊어버리고 자축합은 약간 비밀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만 조용한 곳, 그 다음에 첩보, 보안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보는 거야. 사람들 거 아니 비밀 있지 이렇게. 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희한하게 상담하고 또 그런 사람이 온대. 이번 주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인해합입니다. 인해합. 자 인해합은 움직이는 곳의 합이죠. 근데 보세요. 인은 목이고 해는 수잖아요. 그럼 수생목 하네? 이거는 생합이잖아요. 아까는 극합이었는데 이거는 생합. 서로 생하면서 하는 합이다. 인해합목은. 자 그래서 수목 그래서 인해합은 수목이 만나면 목의 뜻을 이루는 거야. 목을 수생목이기 때문에 목의 뜻을 이루게 되죠. 이루는 것이다. 발생이나 창조의 의미가 많다.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역마의 합을 의미하며 주로 역마 자 인도 다니고 해도 다니고 그래서 이 합은 역마의 합이야. 자 이런 연애는 어디서 만난다? 기차 안에서. 그리고 먼 곳에 여행 가서 요런 데서 만나진다 말이야. 영경쌤 그러질 않았어? 어디서 만났어? 길가에서 만났다. 그 봐라 길가에서 만났다. 아이가 다니는 곳에서 만났다. 자 그래서 자,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역마의 합을 의미하며 주로 먼 것을 거점하거나 변화가 잦은 환경적 모양을 갖게 된다. 직업적으로는 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안에 인중병화가 있고 그죠? 인중병화가 있고 해수 안에 해중간목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나중에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 병화는 나르는 거거든. 그래서 무역 자 해수가 무역이죠. 무역, 항공, 운수, 물류, 자동차, 자, 움직이는 것, 통신업 등 역마성을 지닌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여기 인해합목을 하게 되면 살아가게 된다. 인해합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먼 곳에 자 좋으려면 멀리 가라. 먼 곳에 이득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 곳에 이득이 더 많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풀리면 먼 곳이나 길거리에서 인연을 만난다. 합이랑 강하게 끌리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먼 곳을 다녀야 하는 환경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니 먼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인해합 있는 사람 그렇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인해합이 또 목이니까
목이죠. 목.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내시면 조금 쉴까요? 5분만. 계속 할까? 조금 쉽시다 가면. 자, 5분만 딱 쉽시다. 네.